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요즘에 감가를 정말 엄청 쳐맞아서 이게 정말 금액이 너무 빠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바로 뭐냐면 K7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정말 감가가 많이 돼서 정말 아쉬워요. 요즘에 뭐 그랜저 IG 이후로 뭐 신형 그랜저도 나오고 뭐 제네시스도 신형 나오고 뭐 EQ900도 신형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슬란 정도는 아니에요. 아슬란 정도는 아닌데 거의 아슬란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감가를 엄청 많이 맞아서 사람들 내디에서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 차량이 바로 K7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K7 차량은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만 선택한다는 차량이 바로 K7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매장에 출품된 K7 차량이고요. 2019년식 주행거리는 한 15,000, 14,000 이제 만을 간 넘긴 차량입니다. LPG 차량인데 솔직히 K7은 호랑이 형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디자인으로는 이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주행거리 10,000km를 조금 넘어서 그런지 몰라도 타이어 상태나 휠 상태나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새 차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K7 차량,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차량이에요. K7을 LPG로 탄다라는 건 정말 연비도 끝내주거든요. 이 아시는 분들만 아는데 1년이 아닌 뭐 2017년 18년식 K7 차량들도 경매장에 사신다라고 하면 얘는 뭐 한 300만원 200만원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그거 이상 감가가 이루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차량을 안다라고 하면 뭐 현대차냐 기아차냐 싸울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약간 소외받은 차량, 나름대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소외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무늬만 이렇게 머플러가 아닌 실제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고요. 외관 역시도 아직 1년 조금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딱히 뭐 없습니다. 차량도 무사고고요. 이 소나타급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뭐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행거리 14,000이고요. 실내를 봤을 때 최근 나오는 디자인이랑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차량이에요. 거의 이제 새 차 느낌도 많이 나고요. 냄새도 뭐 거의 새 차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인 그랜저 IG에 항상 밀리다 보니까 기아에서 나름대로 은근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K9도 그렇거든요. K9도 제네시스에 밀려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용은 제네시스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이런 것도 다 안 띄고 탈 정도로 주행거리 10,000km 이 새 차 느낌을 계속 가져가고 싶었나봐요. 요런데 요 시계 요런 것도 껍질도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비닐도 안 띄고 이 바이어들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차량들은 거의 새 차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상태면 저 같으면 뭐 제 주변 분들한테 바로 소개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K7 LPG 아무리 LPG라고 그래도 이게 스마트키가 아니네. 요거는 K7인데 이거가 이거 놀랍습니다. 이게 5개 T네요. 이게 왜 5개 T지? 이게 사운드도 죽이는구나. 지금 여기 멍 버튼이 2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옵션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고요. K7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 다들 그 뭐 그랜저 IG니 제네시스니 막 그런 거 엄청 찾는데 차라리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K7 정도도 굉장히 괜찮아요. 어차피 레벨이 그랜저 IG급이랑 같은데 얘가 약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K7은 최근에 이제 K8이 발표된다라고 해서 약간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그러면 K7, K8, K9 뭐 K10 이렇게 올라가나?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차 역시도 에바 가루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실 때 항상 에어컨을 틀어보시고 여기서 하얀색 가루가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K7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분들이 사시기보다는 차량을 조금 아시고 차량의 가성비가 어떤 차가 좋은지를 아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랜저 IG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K7을 한 번 정도 타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보시고 K7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새 차면은 별 메리트가 없는데 중고차는 워낙 강가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거의 사람들이 K7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별로 그 기아차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K7 이게 좀 아쉽네. 좋긴 한데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경매장에서도 뭐 평균 200만원 이상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K7 타보면요 정말
그랜저 IG 못지 않아요. 그만큼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몇 가지 이슈가 조금 있긴 한데 워낙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고요. 1세대 K7은 솔직히 디자인도 그렇고 초기라서 약간 그랬고요. 2세대 K7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3세대 2021년 신형 K7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외관만 조금 바뀌어 놓은 상황이고, 얘는 딱히 아주 그냥 심각한 이슈는 없습니다. 초기에 2.5 가솔린 엔진이 이제 시동이 좀 꺼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솔직히 이게 대형차는 아니고, 이게 옛날에는 대형차였는데 지금은 이제 준대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준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0cc 가솔린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2500cc 가솔린이랑 3000cc 가솔린이랑 연비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시내 주행이 많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나긴 하지만, 시내 주행이 많지 않으면 3000cc 가솔린 타시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준대형 차량을 타시는 거는 결국은 3000cc의 어떤 그런 부드러움과 정숙성을 좀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준대형 그 K7을 타되 조금 연료 절약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LPG 차량도 괜찮습니다. 이 K7 택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미 택시를 통해서 충분히 내구성과 연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검증받은 차량이 바로 K7 차량이기 때문에 K7이 뭐 선택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LPG 차량은 뭐 요즘에 직분사 방식이라서 중형차 소나타나 이제 K5 뭐 이것도 괜찮지만, 한 단계 약간 올라간 그랜저 IG나 K7 차량의 LPG를 타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K5나 소나타에서 이제 옵션으로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K7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가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핸들링이나 뭐 여러 가지 브레이킹 성능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비춰봤을 때 중형 차량은 솔직히 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준대형차의 어떤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차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현대차를 산다는 거, 뭐 기아차를 산다라는 거 전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뭐 거의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거의 그 분위기예요. 얘네들이 플랫폼도 공유하고요, 뭐 미션도 공유하고요, 뭐 엔진도 공유하고, 그냥 마크랑 디자인이 이제 현대 필이냐 기아 필이냐,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현대랑 기아는 이제 거의 한 회사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니면 조금 가성비를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현대보다는 기아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